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경명 위경의 하지부에 있는 주요 경혈의 취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경명 위경의 32번째 복토입니다. 네, 복토혈은 이게 엎드려 있는 토끼와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토혈이 위치한 부위가 대퇴부의 전면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앉았을 때 특히 무릎 꿇고 앉았을 때 이 대퇴부 전면, 특히 무릎과 고관절 사이의 중간 부위에 해당하는 이 대퇴부 전면 부위에서 토끼의 등처럼 볼록 솟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토끼의 등처럼 볼록 솟아오르는 이 대퇴부의 전면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혈 이름이 복토입니다. 네, 복토의 위치는 조경명 위경선에서 무릎 관절로부터 위쪽으로 6촌인데요. 자, 우리가 조경명 위경을 대퇴부에서 취혈을 할 때 골도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무릎 관절부터 슬개골 외측 상현, 무릎뼈 바닥의 바깥쪽 끝에서부터 대퇴골 고관절까지, 대퇴골 대전자까지 관절이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대전자, 그레이터 트로챈더 여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슬개골의 외측 상현에서 대퇴골 대전자까지, 자 여기까지를 19촌의 골도로 우리가 하는데요. 19촌 골도에서 복토의 높이는 무릎뼈 바닥으로부터 위로 6촌입니다. 그러니까 대퇴골 대전자에서 1촌을 내려온 다음에 이것을 3등분을 하면 무릎 쪽 3분의 1 지점이다. 네,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대퇴부 전면에서 조경명 위경이 지나가는 노선인데요. 자, 어느 노선, 어느 라인을 지나갈 것이냐. 조경명 위경이 대퇴부에서는 대퇴부 전면을 세로로 곧게 내려가는 대퇴직근이 있는데요. 이 대퇴직근의 바깥쪽, 바깥쪽에 보면은 외측 관근이 있죠. 대퇴직근과 외측 관근의 그 사이, 그 경계선이 바로 조경명 위경이 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가 대퇴직근을 쉽게 촉지하기 위해서 무릎을 편 상태에서 환자에게 다리를 거상을 시킵니다. 자, 다리를 들면 이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대퇴부 전면에 있는 근육이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퇴직근, 전면부 가운데에 있는 대퇴직근을 쉽게 촉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대퇴직근이 있고요. 네, 대퇴직근과 그 바깥쪽에 있는 외측 관근 사이, 네, 여기가 조경명 위경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위경선상에서 무릎뼈 바닥 위로 6촌인데요. 네, 우리가 손으로 이 골도를 엄지를 뺀 나머지 2, 3, 4, 4개의 손가락을 붙였을 때 그 횡폭이 3촌이죠. 그러면 무릎뼈 바닥으로부터 3촌을 올라가도 되고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릎뼈 바닥부터 대퇴골 대전자까지를 19촌의 골도로 했을 때 1촌을 내려온 다음에 이것을 3등분을 해서 무릎뼈 쪽으로 3분의 1 지점, 네, 여기가 복토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복토네요. 네, 그러면 복토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자침 방향이 피부의 수직으로 직자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복토혈을 취하면서 양옆에 주변에 있는 근육, 특히 이 대퇴직근이나 아니면 외측 관근이 혈 취하면서 보니까 여기 근육이 좀 뭉쳤네. 이 사람 근육이 뭉쳐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하지 않고 침을 꺾어서 그 뭉쳐 있는 근육을 풀기 위해서 그쪽으로 눕혀가지고 횡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34번째 양구혈입니다. 네, 양구는 조경명 위경의 극혈이죠. 그래서 위와 관련된 통증 질환, 특히 급성 통증이 있을 때 아주 많이 쓰는 경혈입니다. 네, 양구혈의 위치는 무릎뼈 바닥에서부터 몸 쪽으로 2촌을 올라가는데요. 복토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릎뼈 바닥과 대퇴골 대전자 사이에 골도를 계산해서 2촌을 올라가도 되고요. 양구혈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쉽게 간편하게 치열할 수 있는 간편 치열법이 있는데요. 자, 무엇이냐 하면요. 양구혈이 위치한 이 무릎뼈 바닥 위로 2촌 높이, 요 높이에서 대퇴골의 전면을 지나가는 대퇴직근이 아주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뭘 시키냐? 아까 제가 복토를 치열할 때 보여드린 것처럼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편 상태에서 하지를 거상시키면 이 대퇴부 전면에 있는 대퇴직근이 확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느끼기가 쉽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아주 더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무릎뼈 바닥 위에 2촌, 요 높이입니다. 양구혈이 있는 요 위치인데요. 근육이 긴장함과 동시에 근육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해당하는 이 양구혈 부위가 함몰이 됩니다. 산맥이 튀어나오면 가운데 골짜기가 푹 꺼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퇴직근을 긴장시키면서 그 근육 바깥에 가장자리에 있는 양구혈 부위에 이렇게 함몰처가 생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습니다. 이렇게 치열을 하면 우리가 골도를 따지지 않고도 아주 손쉽게 양구혈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양구혈을 자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구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35번째 독비혈입니다. 네, 독비혈은 무릎 관절에 있는 경혈인데요. 그래서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해서 무릎 관절 안으로 침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 자침 방식입니다. 자, 독비혈을 취혈하기 위해서는 환자로 하여금 무릎을 세우게 해주면 좋겠는데요. 무릎을 편 상태보다 무릎을 세운 상태를 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경골과 위쪽에 있는 대퇴골 사이의 간격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독비혈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간격이 넓어지다 보니까 침을 넣을 때 자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러면 경골과 대퇴골 사이에 이 중간에 슬개인대라고 하는 이 무릎뼈와 경골을 이어주는 요 큼직한 인대가 있는데요. 이 인대, 요 무릎뼈와 인대, 요 슬개인대의 모습이 마치 코끼리와 같이 생겼다. 이게 꼭 코끼리 코와 같다. 그래서 네, 코끼리 또는 송아지, 이렇게 덩치 큰 동물들의 비유를 해가지고 독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독비의 별명이 외슬안인데요. 무릎 쓸자에 눈 안자, 무릎에 있는 눈 같은 곳,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것을 코에 비유했잖아요. 코. 그러면 코 양옆에 쏙 들어간 함몰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눈이죠. 그래서 이게 코, 이게 눈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 부위에 있는 눈이다. 그래서 여기를 슬안 이렇게 부르는데요. 안쪽 슬안, 바깥쪽 슬안. 그래서 내슬안, 외슬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비의 일반적인 자침 방식은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해서 무릎 관절 안으로 침을 넣는 건데, 또 다른 자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독비에서 침을 넣어서 내슬안 쪽으로 뺍니다. 투자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거꾸로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무릎의 굴신이 아주 불편할 때, 예를 들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에 이 슬안 부위에 노폐물이 축적으로 인해서 이게 꼭
이제 마치 개구리 눈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 이 무릎 관절에 정체되어 있는 노폐물을 빨리 배출시키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독비혈을 내슬 쪽으로 또는 반대 방향으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슬개인대의 두께가 이게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침 한 개를 가지고 외슬안에서 내슬안 또는 내슬안에서 외슬안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게 침이 많이 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를 할 때 양쪽 슬안에서 각자 침이 들어가서 안에서 만나도록 하는 방식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독비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비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36번째 족삼리혈입니다. 소화 능력이 뛰어난 혈이기 때문에 보통 음식에 적체가 많거나 아니면 식사 후에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합곡과 마찬가지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혈인데요. 네, 족삼리부터 시작해서 하지부, 하지부 중에서도 무릎 아래 부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무릎 아래쪽에서 종아리 부위에서 조경명 위경이 지나가는 노선은 우리가 무릎 아래쪽에는 종아리 쪽에는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경골과 바깥쪽에 있는 비골이 있는데요. 경골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안쪽 복숭아뼈에서 끝납니다. 같은 뼈죠. 바깥쪽 뼈, 비골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끝납니다. 네, 같은 비골입니다. 조경명 위경이 무릎 아래쪽 종아리 부위를 지나갈 때는 어디를 지나가냐? 경골의 바로 바깥쪽. 네, 경골뼈가 끝나자마자 뼈의 바깥쪽에 무엇이 있냐면 전경골근, 엔테리어 티비알리스라고 하는 요 근육이 있습니다. 네, 요 근육. 요 근육의 한가운데 능선을 타고 지나갑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복부를 지나갈 때 복직근의 한가운데 능선을 타고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아리 부위에서도 경골의 바깥쪽에 있는 이 전경골근 근육의 가운데 능선을 타고 가는 것이 조경명 위경의 유주 노선입니다. 그 위경이 가는 길에서 골도를 따지는데요. 무릎 관절에서부터 발목 관절까지 골도를 16촌으로 합니다. 자, 16촌의 골도법에서 족삼리의 위치는 무릎에서부터 아래쪽으로 3촌입니다. 3촌. 그러면 이 무릎 관절에서부터 독비에서부터 3촌을 잡아서 그 아래쪽에 있는 혈, 여기가 족삼리인데요. 네, 족삼리도 간편치혈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경골의 바깥쪽 경계선, 여기 뼈가 끝나는 경계선이 있죠. 이 경골 바깥쪽 요 모서리에 뭘 대냐 하면 엄지손가락 주름을 댑니다. 그리고 경골 바깥쪽 모서리를 따라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무릎 근처까지 오면서 뼈가 똑바로 올라오다가 무릎 근처가 오면 갑자기 뼈가 바깥쪽으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뼈가 꺾이기 시작할 때 스탑. 네, 거기에서 경골의 바깥쪽 모서리 라인에 엄지손가락 주름을 대고 있죠. 그대로 이 전 경골근에다가 손가락을 포개면 내 엄지손가락이 끝나는 지점, 여기가 족삼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족삼리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족삼리를
취혈했습니다. 방금 족삼리혈에 취혈을 할 때 환자의 다리가 움찔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 족삼리혈이 침감이 강하기로 유명한 혈입니다. 그래서 족삼리를 맞아야 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족삼리를 취혈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움찔하면서 다리를 순간적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발가락까지 전기가 오는 것 같이 쫙 퍼지는 그런 마전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특이한 침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37번째 상거허혈입니다. 네, 상거허는 하거허도 있다는 얘기죠. 네, 거허의 위쪽, 거허의 아래쪽 이런 뜻입니다. 네, 거허가 뭐냐면요. 일종의 좁은 또랑과 같은 의미인데요. 좁고 길다란 공간, 이것을 거허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경명 위경이 종아리 부위를 지나갈 때 전 경골근을 지나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육이 이 종아리 전면 부위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이 볼록 튀어나오는 왜 피부 쪽으로 돌출된 부위가 바로 거허입니다. 이 거허의 위쪽 끝부분 그리고 아래쪽 끝부분 네, 이런 뜻입니다. 상거허의 위치는 무릎 관절에서부터 아래쪽으로 6촌인데요. 그러면 족삼리에서부터 3촌을 더 내려간다는 뜻이죠. 네, 무릎 관절부터 발목 관절까지가 16촌이니까 네, 무릎과 발목 사이에 중간 높이면은 8촌. 그러면 4촌, 6촌. 네, 여기가 상거허혈이 되겠습니다. 네, 상거허는 대장의 하하혈이죠. 그래서 대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 여기 상거허를 누르면 다른 주변에 비해서 유별나게 여긴 좀 이상한데, 네, 다른 특이한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거허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거허를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38번째 조구혈입니다. 네, 조구혈은 상거허에서 아래쪽으로 2촌을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로부터 발목 쪽으로 8촌이죠. 그래서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 사이의 중간 높이, 거기가 조구가 되겠습니다. 조구를 취혈해 보겠습니다. 무릎 관절, 독비와 발목 관절 16촌에서 중간 높이 8촌이죠. 여기가 조구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조구네요. 자, 조구는 별명이 전승선인데요. 이 종아리 뒤쪽에 족태양 방광경에 승선이라고 하는 혈이 있는데 여기가 전승선인 이유는 여기에서 침을 넣어서 종아리 뒤쪽에 있는 이 방광경까지 긴 침으로 투자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취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이미지를 취해서 이게 저거하고 닮았네. 그러면 여기를 건드리면 저쪽에도 어떤 영향을 주겠구나. 인체에 이런 취상이 있는데요. 발을 가만히 보시면 요 발 생긴 걸 보시면 여기가 안면부고요. 요 발 뒤꿈치는 뭐가 될까요? 후두골이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조경명 위경이 지나가는 이 전경골근은 복직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뒤쪽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이 있는 뒤쪽 여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후두근과 승모근 등 쪽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조구혈을 종아리 쪽으로 뒤쪽으로 투자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전면부부터 흉부 전면부에서 후면부까지, 그러니까 어깨 근육, 횡격막 위쪽에 상반신 근육이 너무 많이 뭉쳐가지고 목과 어깨를 돌리기 힘든, 우리가 쉽게 보통 50견이라고 말을 하죠. 목도 뻣뻣하고 어깨도 뻣뻣하고 좀 긴장하거나 신경을 쓰고 나면 어깨가 안 돌아가요. 병원에서 나보고 50견이래요. 어깨를 만져보니까 근육이, 와, 이건 막 사람 나무 토막 같아요. 근육이 너무 딱딱해. 그럴 때 근육만 치료하고 끝 아니고요. 팔다리 부위에서 취상을 이용해서 어깨 부위에 해당하는 경혈에 자침을 하는데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이 조구입니다. 그러면 조구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구혈을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면 위경의 39번째 하거허 혈입니다. 아까 상거허와 마찬가지로 상하로 상대되는 혈인데요. 전 경골근이 위아래로 튀어나온 부분의 위쪽 끝, 아래쪽 끝, 이런 뜻입니다. 하거허 혈의 위치는 무릎 관절로부터 아래쪽으로 9촌, 그러니까 발목에서부터 따지면 위로 7촌이 되겠죠. 이제 절반을 지나서 발목 쪽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전 경골근 위경 노선에서 무릎과 발목까지가 16촌이죠. 중간이 조구혈 위치가 8촌이고요. 여기에서 1촌을 더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가 하거허 혈이 되겠습니다. 하거허는 소장의 하합혈이죠. 그래서 소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거허 혈에 자각 증상을 느끼거나 아니면 하거허를 만졌을 때 다른 주변에 비해서 특이한 예민한 반응 또는 유별나게 압통, 심한 통증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거허를 시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거허를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면 위경의 40번째 풍룡혈입니다. 풍룡혈은 조경면 위경의 락혈이죠. 그래서 위경에서 반대편, 표리가 되는 족태음 비경 쪽으로 락맥이 갈라져서 나갈 때 락맥이 갈라지는 분기점에 있는 혈이 풍룡입니다. 그래서 위경과 비경에 공통적으로 얽혀있는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위경의 문제로 인해서 비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 그럴 때 풍룡을 쓰면 좋은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위경의 문제인데 비경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흔히 있는 경우가 음식을 먹었는데 어제 먹은 게 아직도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밥 생각이 있습니까? 밥 생각이 없죠. 먹은 게 아직도 그냥 있는데 어떻게 또 우리가 허기를 느끼고 배가 고픈데 뭘 좀 먹어볼까? 맛있는 거 없나? 누가 뭐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 없을까? 배가 고프면 위 안이 비어 있으면 뭐가 돋습니까? 식욕이 돋죠. 그런데 만약에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과식했나 봐. 배가 불러. 어떻습니까? 식욕이 돋습니까? 식욕이 돋지 않아요. 위가 움직이지 않아서 뱃속에 음식이 적체되어 있으면 그 다음 식사, 끼니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식욕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의 기능 저하가 식욕을 떨어뜨리는 비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음식이 위 안에 적체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팽만감, 더부룩함, 피곤해, 식곤증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음식이 위안에 적체가 되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정체된 음식이 습을 유발하고요. 담을 유발합니다. 습, 담. 우리가 흔히 담이라는 말 잘 쓰죠. 담이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다가 기도 쪽에 모이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래라고 하죠.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래가 잘 나오지? 무슨 얘기입니까? 가래를 만드는 전구체, 가래의 원조 물질 뭡니까? 습이죠. 어디 있어요? 비에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 비해서 왜 나는 똑같이 밥 먹었는데 이렇게 가래가 잘 생길까?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어떤 사람? 먹은 음식을 바로바로 처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이 음식의 적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담이 잘 생기는 사람들한테 담을 치료해주는 대표적인 경혈이 바로 풍룡혈이 됩니다. 풍룡혈의 위치는 발목 관절로부터 위로 8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경명 위경 본선 위에 발목 관절 위로 8촌, 그러니까 발목과 무릎 사이에 중간 높이죠. 그 중간 높이에 경혈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조구가 있었죠. 그러면 같은 높이에 혈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도가 같으면 경도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개는 조구는 어디에 있고 위경이 지나가는 본선 위에 있고 풍룡은 본선에서 벗어나서 바깥쪽 담경 쪽으로 벗어난 위치에 풍룡이 위치합니다. 네, 이것 또한 락맥의 의미인데요. 특정 혈 중에 락혈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락맥이 갈라지는 혈이라고 그랬죠. 락혈이 어디 있냐면 본선에 있지 않고 본선을 벗어나서 다른 위치에 락혈들이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혈이나 극혈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없어요. 락혈만 그렇습니다. 풍룡도 그런 대표적인 경혈 중에 하나입니다. 무릎과 발목이 16촌인데요. 중간 높이 8촌에서 여기가 조구죠. 그러면 조구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얼마큼 나가냐. 조경명 위경이 양명이죠. 엔테리어 앞쪽을 지나갑니다. 그 옆에 누가 지나갑니까? 소양이 지나가죠. 가운데. 그렇죠? 조경명 위경과 족소양 담경, 양명경과 소양경 사이에 자, 비골이 있고 비골 앞에 뼈와 근육 사이로 담경이 지나갑니다. 네, 8촌 높이에서 위경과 담경 사이의 중간 지점, 여기가 풍룡이 됩니다. 네, 풍룡을 치열하는 또 하나 간편 치열법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외슬한 우리가 독비가 있었죠. 무릎 관절의 바깥쪽에 있는 독비혈과 요 본경 선상에서 발목 관절을 연결하면 중간 지점이 조구인데요. 그렇지 않고 바깥쪽 복숭아뼈의 꼭지점과 연결을 하면 그 중간이 풍룡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풍룡의 간편 치열법입니다. 자, 여기가 풍룡이네요. 네, 제가 조경명 위경 노선은 전 경골근 한가운데 능선을 타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본선에서 벗어나 있는 이 풍룡혈은 전 경골근의 바깥쪽 라인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41번째 해계혈입니다. 네, 해계혈은 조경명 위경이 발목을 지나가는 발목 위에 있는 경혈입니다. 발목 관절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네, 발목도 인체에서 수시로 접히는 관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름이 생겨져 있죠. 그러면 주름을 확인한 다음
주름 위를 눌러보고 여기가 관절인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름 선상에서 여기가 관절이구나. 여기에 침을 넣으면 관절, 발목 관절 안으로 침이 들어갈 수 있겠다. 확인을 한 이후에 자, 위도가 확정되면 그 다음에 경도를 확정해야 되겠죠. 해계혈의 위치는 엄지발가락을 이 발등 쪽으로 이렇게 들려고 할 때 엄지발가락을 위로 치켜들 때 긴장하는 이 긴 엄지 편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의 바깥쪽에 해계혈이 있습니다. 발목 관절에서, 그러니까 발목 관절 주름상에서 환자로 하여금 엄지발가락을 치켜드세요 이렇게 시키면 엄지발가락을 치켜들 때 긴장하는 이 텐던이 나타나는데요. 이 엄지발가락, 긴 엄지발가락 편근 힘줄의 바깥쪽에 보면 힘줄을 찾아서 바깥쪽을 촉지하면 뭐가 있냐 하면 십자인대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인대의 한가운데가 조경명 위경의 해계혈입니다. 여기가 해계네요. 여기가 해계입니다. 그러면 해계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계혈은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할 경우에 발목 안으로 침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직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계혈이 위경의 경화혈인데요. 보살을 통해서 보를 할 수도 있고 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인들에게는 살을 하는 것이 좋고요. 조경명 위경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위경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살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인들의 경우에는 사하는 것보다 보를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인대 사이에 함몰처를 확인한 다음에 해계혈을 보하면 위정격이 되죠. 해계혈을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42번째 충양혈입니다. 충양혈은 얘는 조경명 위경의 원혈인데요. 충양혈의 위치는 발등 위에서 느껴지는 동맥입니다. 요즘엔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할 때 보통 손목 위에 있는 요골동맥, 이 부위에서만 맥진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내경에 의하면 두경부에 3군데, 그리고 팔에서 3군데, 그리고 다리에서 3군데, 토탈 9군데의 진맥을 해서 이 정보를 모두 종합적으로 취합을 한 다음에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럴 때 다리 쪽에서 진맥을 하는 3군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등에 있는 충양입니다. 다른 경혈과 마찬가지로 충양혈도 어떻습니까? 동맥 위에, 동맥 박동처가 바로 경혈입니다. 무슨 뜻이죠? 치료용보다 주로 진단용으로 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충양혈을 자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동맥에 붙여서 놓는데 동맥을 찌르지 않도록 피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발등 위에 경혈이 있는데 발등이 피부 밑에 발등을 보시면 발바닥 쪽에는 피부 밑에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등은 피부 밑에 근육이 없고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등 위에 피부 밑에 뼈가 있는데 여기에 긴 침으로 직자를 하면 침이 쓰러지겠죠. 그래서 충양혈을 반드시 자침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직자를 하지 않고 횡자, 침을 완전히 눕혀가지고 피부와 뼈 사이로 피부와 나란하게
옆으로 횡자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다 보면 눕혔기 때문에 볼을 하거나 경맥의 진행 방향으로 볼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편으로 살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위경의 허증인 경우, 비인들의 경우에는 볼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위경이 실증인 경우, 수인들의 경우에는 반대 방향, 발목 쪽으로 살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충양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계에서 조경명 위경의 종착지 두 번째 발가락까지 이 위경이 가는 노선상에서 발등 위에 동맥이 있는데요. 충양혈을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43번째 함곡혈입니다. 함곡은 조경명 위경의 수목혈입니다. 그래서 주기성을 띠는 통증 질환이 있으면 함곡혈을 쓰는데요. 예를 들면 위통 환자들 중에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나는 새벽만 되면 위가 아파요. 나는 자려고 하면 위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악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이렇게 주기성을 반복하는 위와 관련된 통증, 이럴 때 함곡을 쓰면 좋습니다. 함곡혈의 위치는 두 번째, 세 번째 중족골 사이의 공간에서 발목 쪽으로 가다가 걸리는 지점, 여기네요. 여기가 함곡혈이 됩니다. 자, 여기가 함곡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곡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곡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44번째 내정혈입니다. 내정혈은 조경명 위경의 형수혈인데요. 형혈의 주치가 체온의 변화를 심하게 유발하는 경우에 형혈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경의 형혈이다 보니까 소화 상태,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체온의 변화가 유발되는 경우 내정혈을 쓰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으니까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의 어느 부분에 창백해진다든지 이렇게 식사와 관련된 체온의 변화가 정상 범주 이상으로 심하게 증강되거나 다운되어 있을 경우에 그럴 때 내정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내정의 위치는 두 번째 발가락 그리고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가락 뼈와 발바닥 뼈가 만나는 2번, 3번 본절 전 함요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번과 3번 본절 사이에 한가운데에다가 내정혈을 취혈을 하면 이것은 경액혈이 됩니다. 내정혈이 아니고요. 조경명 위경은 두 번째 발가락으로 가기 때문에 2번, 3번 사이 가운데에 취혈하지 마시고 두 번째 발가락 본절 전 함요처에다가 내정혈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내정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정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45번째 종지혈인 여태입니다. 네, 여태는 조경명 위경의 정금혈인데요. 네, 정혈이다 보니까 발가락 끝에 발톱 바로 뒤에 있습니다. 급성 증상에 쓰고요. 네, 여태의 위치는 두 번째 발가락에서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입니다. 양경이다 보니까 메디알 쪽이 아니고 라테랄 쪽으로 위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가락의 바깥쪽 끝, 발톱 바로 뒤에 있는데요. 발톱의 바닥 쪽 끝을 지나는 수평선, 그리고 발톱의 바깥쪽 끝을 지나는 수직선을 그은 다음에 그 수직선과 수평선이 교차하는 교차점에 여태를 취합니다. 그러면 여태를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톱의 두 번째 발가락에서 발톱의 바깥쪽을 지나는 수직선, 그리고 발톱의 아래쪽 끝을 지나는 수평선, 교차점인데요. 다른 정혈과 마찬가지로 여태혈도 이 교차점을 찾아가지고 여기를 손톱으로 눌러보면 뼈와 근육 사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뼈와 근육 사이입니다. 그러면 여태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혈을 취혈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명 위경의 하지부에 있는 주요 경혈의 취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